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어요.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다 공제해준다며. 근데 왜 2,500이 한도야?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 이걸 돌파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자,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이 잘 사는 방법 그리고 돈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3년도에 이제 벤처 투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절세의 꽃입니다. 이거 꼭 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고 확정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수익이니까 놓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벤처 투자를 실제로 많이들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회사로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벤처 투자 소득공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말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라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민원을 어떻게 응대해드리고 해결해 나갔는지 그 내용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민원의 사례를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미리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벤처 투자라는 거는 개인이 투자했을 경우에 소득공제를 제공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벤처 기업에 투자했을 때 투자 금액의 30%에서 최대 100%를 소득공제 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리고 이 소득공제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금의 절세 혜택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소득공제가 여기에 있는데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다 빼고 나면 과세 표준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과세 표준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결정세액이라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하려면 근로자분들께서는 과표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과표를 줄이는 가장 큰 방법,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바로 소득공제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소득공제가 늘면 과표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과표가 줄어들면 뭐가 줄어든다? 결정세액,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공제를 해주는 거냐를 보게 되면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10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금액 6천만 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뭐 3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3천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가 되니까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혜택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연봉 1억이신 분이 원래는 다른 공제나 감면이 없다면 2,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께서 뭐 5천만 원 투자하셨다. 그럼 100%가 아니라 일부 비율대로 조정돼서 4,400만 원이 공제가 돼서 1억이었던 과표가 5,6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7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에서 790으로 빠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엄청난 절세 혜택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고객분께서 이런 민원을 넣으신 겁니다. 아니, 회사에서 연말정산 가이드 자료를 받았더니 소득공제라는 게 있는 건 안다. 근데 소득공제가 한도가 있더라. 종합 한도가 있더라. 그게 2,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인적공제 있고 무슨 신용카드 공제 있고 주택자금 공제 있고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그 공제들을 싹 다 합쳤을 때 최대 2,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 아니, 그러면 나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어차피 공제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너무 무의미한 투자를 한 거 아니냐 내가?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의미한 투자를 한 게 맞나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종합 한도가 2,500만 원인데 실제로 투자한 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벤처 투자만 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뭐 기본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뭐 주택자금 공제 등등 여러 공제가 이미 있을 텐데 거기에 또 3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이미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거니까 이거 너무 무의미한 투자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께서도 이거 딱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 이거 말이랑 다르잖아.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다 공제해 준다며. 근데 왜 2,500이 한도야? 이렇게 되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원래는 과세 표준 금액이 이만할 때는 세금을 이만큼 내셔야 돼요. 근데 공제를 받게 되면 이만큼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면 세금 낼 게 이렇게 줄어든다. 그리고 각종 공제에서 가장 큰 게 벤처 투자니까 벤처 투자를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저는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에 동의가 되시고 확인해 보시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벤처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소득 공제가 무한정되는 게 아니더라. 공제 한도가 있더라. 그리고 그 공제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 2,500만 원밖에 안 돼. 요 내용에 딱 맞닥뜨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 공제돼서 세금 이만큼만 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제 한도에 걸려서 아무리 벤처 투자를 많이 해도 세금이 줄어드는 건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벤처 투자 소득 공제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답변은 어떻게 나갔냐면 맞습니다.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공제 한도가 2,500만이라고 쓰여 있는데 투자하신 거 3천만 원이니까 뭔가 당한 것 같은, 뭔가 잘못 알고 이렇게 투자해서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옆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벤처 기업 등의 직접 투자분 제외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 2,500만 원은 벤처 투자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만 계산했을 때 2,500만이 한도인 거고, 요 2,500만 원 종합공제 한도에는 벤처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계산이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신 분께서는 나 투자한 게 3,000인데 공제 한도가 2,500이니까 이거 다 공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일반적인 소득공제 종합 한도에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로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공제를 통한 절세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종합소득공제한테 방금 저희가 봤던 거, 그것 때문에 공제 한도가 있고요. 사업소득자분들도 벤처 투자하시면 절세가 많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절세 한계가 있어요.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최저한세란 건 뭐냐면 아무리 세금을 많이 감면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기본적인 세율 마지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법인 같은 경우는 7%이고 개인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35% 내진 45%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근로소득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자 분들은 종합소득공제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벤처 투자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절세 방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구장창 직장인에게 절세에 꽂힌 벤처 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결론을 지어보자면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종합 한도 2,500만 원과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소득공제 종합 한도보다도 많은 금액이 투자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렸으면 이런 오해나 이제 불편한 감정을 안 느끼셨을 텐데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는 이제 그 밑에 한 줄 써 있으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미리 이런 것들까지 헤아려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데 그 부분 놓친 점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 다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중요한 한도가 뭐냐면 일반적인 종합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공제 한도라는 게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합소득금액의 50%거든요. 이게 사업소득자분들은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만 공제가 인정되는 거고요. 근로소득자분들은 근로소득금액의 50%까지만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공제와는 별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합소득금액이 50%, 근로소득금액이 50%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 모르겠어 헷갈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벤처투자 알아볼 때 어차피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상담사분들과 또 상담하시고 나서 투자를 결정하시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때 문의하시면 다 차근차근 맞춤형으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의사결정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으로 좀 해소가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 사안들도 저희가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먼저 안내드리는 행센이 될 수 있도록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